안녕하세요, 김나라입니다. 인플루언서,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작가로서 작품 활동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편한 스타일을 자주 입어서 심플한 슬리브리스에 그냥 데님 팬츠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는데, 대신 제가 액세서리를 되게 즐겨 착용을 하고 있어서 심플한 룩 대신 이제 반지를 여러 개 레이어링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벨트나 신발, 그리고 좀 최근에 팬티 레이어드를 이제 또 트렌드에 맞게 스타일링을 자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발렌시아가 신발 그리고 팬티랑 벨트 레이어드로 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스타일링 해봤고요. 최근에 저지를 또 자주 입어서 아디다스 저지, 최근에 아디다스가 또 핫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서 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고 왔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정의 내리는 편은 아닌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체구가 좀 작다 보니까 작은 거인, 작지만 강한 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직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패션 스타일리스트 일하고 있고, 또 SNS 상의 인플루언서 일을 직업으로 삼고 하고 있는데요. 인플루언서라는 게 사실 직업으로 이야기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영감이 되는 사진들을 올리고 또 때때로는 어떤 수익 구조에 의해서 광고를 받아서 이제 의상을 홍보를 한다든지, 또 저 같은 경우는 파리나 좀 뉴욕이나 이쪽 패션위크 다니면서 해외 패션쇼 참석하고 또 글로벌 브랜드하고 같이 협업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패션뿐만이 아니고 소수자의 인권이나 또 여성에 대한 이야기 컨텐츠로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머나이저라는 그 섹스토이 브랜드인데, 이제 글로벌 앰베서더로서 활동하면서 섹슈얼 웰니스에 대한 컨텐츠도 같이 작업을 했었고, 좀 다양한 컨텐츠를 하는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라는 어떤 언어적인 의미 그대로 저는 누군가한테 영감이 되어야 하고, 최소한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남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도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 직후에는 이제 제 개인전이나 개인 작품 활동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일을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엊그제 전시 오픈을 하느라 제가 지금 조금 피곤해 보일까 봐 걱정되는데, 옷과 정신, 드레스 앤 스피릿이라는 전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영상도 하고, 설치도 하고, 드로잉도 하고, 이제 글도 쓰고,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옷을 좋아하게 됐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2009년쯤에 중학생 때 저는 되게 조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 동아리 부장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제 옷을 그때도 좋아하긴 했지만 뭔가 저만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그냥 되게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 몇 개 없는 옷가게 가서 그냥 옷 사 입는 그런 정도였는데, 체구도 작고 뭔가 엄청 강한 성격의 학생이 아니었다 보니까 좀 소위 말하는 노는 친구들? 예쁘게 꾸미고 막 키도 크고 막 그런 친구들이 되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느 날 제가 시내에서 옷을 사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던 와중에 마주쳤는데, 갑자기 안녕, 너 그거 뭐야? 뭐 샀어? 이러더니, 안 친한 친구인데 전혀 모르는 친구가 내가 한번 볼게 이러면서 제 쇼핑백을 막 뜯어가지고 옷을 막 펼쳐보는데, 왜 이런 거 샀어? 이러면서 엄청 평가를 이제 하고 좀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작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박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되게 싫었는데, 저는 그런 저를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식이 옷이었던 것 같고, 옷을 화려하게 입어야겠다. 저 친구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화려하게 입고 싶은데 그들하고 똑같이 입고 싶진 않은 거예요. 유행하는 싸이월드에 유행하는 옷 스타일이 아니고 정말 특이한 거, 은색 갈치 저지에 펑크힐 이만한 거 다 사놓고 이제 소풍이랑 수학여행 갈 때 엄청 화려하게 입고 저를 보여주면, 갑자기 이제 제가 무서워했던 그 노는 친구들이 너 좀 개성 있는데? 너 좀 괜찮은데? 이러면서 저를 그때부터 무시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유행을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개성을 가진 캐릭터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저는 옷을 잘 입는 학생으로 좀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미술 입시를 하면서 대학교는 서울로 오게 되면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대학생 때도 이제 미대를 다녔으니까 계속 작업하고,
그 당시에 대외 활동이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페이스북이나 뭐 네이버 블로그? 저는 블로거 출신인데 뭔가 그 당시에 뭐 뉴발란스 뭐 이런 패션 브랜드들이 펼치는 대외 활동들에 지원을 해서 블로거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학교를 휴학하고 어떻게 보면 채널이 바뀌면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온 케이스여서 그렇게 다르진 않지만 해왔던 게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 자체가 굉장히 이미지에 치중돼 있고 물론 지금은 영상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지만 그 당시엔 사진 하나가 엄청 임팩트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좀 더 강렬한 사진을 찍어내고 남들과 다르게 엄청 언리얼한 그런 이미지를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팔로워를 모았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인플루언서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19년쯤에 머리를 자르게 되었던 게 또 저의 큰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 전까지는 저는 어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좀 컬러풀하게 이만큼 긴 가발 쓰고 귀엽고 예쁜 척을 하면서 팔로워들도 모으고 인기가 막 많아져서 뭐 핀터레스트에 제 사진이 막 걸려있고 이랬었는데 이건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막 들고 이제 그렇게 가발 쓰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되게 드랙을 하고 있다? 드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괴리라든지 좀 활동하는 것에 의문이 많이 들었던 시기여서 제가 학교에서 여성학을 공부도 같이 했다 보니까 그 당시가 탈코르셋이 엄청 또 이슈가 많이 되었던 시즌이라 그때 머리를 밀었고 엄청 짧게 숏컷을 했는데 이유 없는 자신감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이게 나의 모습이고 이 목선, 뭔가 내가 가진 두상, 이제 나의 온연한 나의 생김새들을 다시 보게 되고 그러면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서는 더 이상 가발을 쓸 수가 없었어요. 되게 연기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정말 내가 머리를 자르고 나서 나에게 맞는 옷을 찾아서 입자라고 이제 저의 브랜딩을 조금씩 바꾸면서 머리를 자르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컬러하고 제가 머리를 자르고 나서 가지게 된 컬러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좀 큰 브랜드에서 저를 찾아주시거나 하는 엄청 감사한 기회가 되게 많았고 또 머리를 자르자마자 그 당시에 패션위크를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지금처럼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작은 인플루언서일 뿐이었는데 DM을 받았어요. 마르지엘라, 메종 마르지엘라한테 DM을 받아서 넌 너무 우리가 찾던 인재고 우리 쇼에 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분 DM을 받아서 메종 마르지엘라 쇼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좋은 인연으로 계속 같이 일하고 있고 그렇게 패션위크를 계속 다니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패션위크를 나갔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온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도 먼저 이제 같이 일하자라는 연락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감사한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음 달에 또 밀란하고 파리로 패션위크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터닝 포인트를 꼽자면 이제 머리를 밀었던 거,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또 나의 새로운 캐릭터를 창출하고 나의 브랜딩을 다시금 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 인플루언서의 활동도 좀 경로를 많이 틀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주목한다고 얘기하면 전 제 작품 활동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플루언서로서 달려온 게 한 4년, 5년이다 보니까 그동안 저는 이제 협업이나 그런 다른 매체로 조금씩 작업을 했지만 정말 제 전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 옷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옷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더 나은 이야기를 하고 좀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가 계속 컸었고 난 미술 전공을 했는데 왜 미술을 하지 못하지 하는 그런 부채감도 많았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하던 일 계속 같이 하면서 제 작품 활동을 더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 외에는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 저는 시골에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서울에서 타지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장소성에 대한 욕망이 큰 것 같아요.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뭔가 계속 부유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서 지금 뭔가 계획이라든지 꿈이라고 하면 커리어적인 게 아니고 저는 시골에 제 집을 멋지게 지어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술 마시면서 그냥
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뭐 작품을 할 수도 있고 뭐 예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서 살고 싶다? 그게 일단은 제가 제일 열망하는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 게 저는 여태까지 롤모델도 없었고 누군가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뭔가 어쩌다가 제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케이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온 사실들을 좀 되돌아보다 보니까 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면 넌 인플루언서야 라고 이제 저를 생각했을 때부터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긍정적인 영향력, 뭔가 나의 영향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영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씩. 제가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뭔가 저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 때문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도 있고 제가 시키지 않아도 뭔가 많은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웠고 뭔가 책임감도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제 정체성이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보여주는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전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저는 워낙 다양한 영역의 사람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굳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하면 영감을 주는 사람 어떤 방식으로든 나이를 먹어서도 영감을 주면서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네, 그렇게 결론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최근에 페스티벌에서 연사로 초청받아서 이야기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뭔가 세상 사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답게 살기하고 나대로 살기가 되게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대로 살기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집중을 했거든요. 나답게 살아야지 라고 뭔가 자기계발서를 따라가듯이 부채감을 가지고 나를 푸시하면서 사는 것보다 나대로 산다는 건 조금 더 흘러가듯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흘러가듯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흘러가는 와중에 저를 보는 세계의 눈이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눈이 있어야 하고 이제 나를 관조하는 눈이 필요하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눈을 잃으면 세상에 이제 무너지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을 잃으면 어떤 동시대의 흐름이나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감각을 잃으면 너무 나의 심연으로 빠져서 힘들고 이제 그런 경험을 저도 했다 보니까 제가 인플루언서라서 그런 일을 생각했던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인플루언서로서 엄청 바쁘게 바뀌어가는 이 매체의 막 타임라인 속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 생각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생각하고 뭐 가볍게는 제가 뭐 제 인스타 피드를 계속 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명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냉정하게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뭔가 비율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연습해야 된다 이제 그런 좀 고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뭔가 철학적일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대로 사는 연습 세상의 흐름 안에서 나를 찾기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라의 인생 이력서였습니다.